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이번 주 월요일 하루 빼고는 화, 수, 목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상한상이라는 잔치상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미상한상이 뭐냐? 차림표가 어떻게 되냐? 미국 증시 상승 마감, 한국 증시도 상승 마감 요건데요. 거기다 이제 어제는 AI와 로봇주들이 혼자 주도했다면 오늘은 모처럼 K바이오가 여기 같이 나서가지고 쌍두마차로 이끌었는데 트럼프의 펜타닐 근절 의지가 결국 미국 의료비 낮추는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우리 K바이오 시밀러의 호재라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생색정보통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게 어제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방한을 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바로 어제 이제 저녁부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IT 기업들이 그 중국산 챗GPT인 딥시크를 업무상 사용 금지한다고 발표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샘 알트먼한테 알아서 기는 그냥 뭐 파트너사로서 대우해주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밤에 기습적으로 우리 외교부랑 산업부까지 이 딥시크를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또 김앤장하고 공수처가 둘이 약속이 난 것처럼 이 딥시크를 업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접속을 차단했다고 보란 듯이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 AI 대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대륙이 아닌 유태인 쪽으로 일찌감치 줄을 서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는 절대 어느 한쪽으로 가름을 타면 안 돼요. 어사무사하게 이렇게 줄타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근데 이것도 지난 설 연휴 때 미리 다 얘기했잖아. 분명히 미국이 동맹국 지위 악용해가지고 결국 이거를 안보 동맹의 어떤 연장선상으로다가 우리한테도 야 니네 왕서방이랑 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사하게 강요할 거다. 근데 참 이 와중에 또 우원시 국회의장은 갑자기 중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새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이 우원시 국회의장이 이번에 시진핑을 직접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의도에서는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는데 이거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우원식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려놓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풍문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요. 여기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위헌 심판 낸 거를 고법에서 가차없이 기각해버리면서 동시에 이재명 변호인단 측이 증인 신청한 것도 13명 중에 3명만 채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문 시간도 그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형평성 맞춰서 1인당 최대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으로 제한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버리겠다고 재판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가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윤 대통령 탄핵 헌재 심판이 거의 그 판가름이 나는 시점이 비슷하게 맞춰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우원시 국회의장은 시진핑을 만나러 또 중국에 불려갔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거죠? 그럼 최근 들어서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많았던 이재명 대표의 우회전, 그다음에 뭐 친미 스탠스, 일본의 어떤 뭐 파트너십 이런 게 결국 중국을 자극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중국이 이걸 가지고 우리 차기 대통령 후보를 뭐 아무리 민주당 진영이라고 하지만 야당이지만 자기네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이게 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그동안 평행이론 주장 한 것 때문에 지난 탄핵 국면에서 욕도 오지게 먹었고 런광훈이라는 치욕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는데 진짜 이런 평행 이론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 정권 시작 16일 만에 최초 탄핵안이 되는 건데 이거 발의자가 바로 엘 그린이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7년 전에도 똑같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했었고 지금 7년 만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취지로 탄핵안을 또 발의를 한 건데 여기다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 본인이 오너인 스페이스X를 나사하고 계약하는 걸 제한해야 된다는 일종의 뭐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가자 지구를 미국령으로 흡수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이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방 예산 감축에 한 해법이라는 이런 아이디어 내지 명분을 제공한 게 일론 머스크라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있는데 근데 뭐 이런 시비가 언제든 하여간 한 번은 생길 거 다 짐작했을 테니까 그걸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지 있죠. 연방 효율성 위원회 여기는
엄연히 민간 기구고 또 일론 머스크는 정식으로 공직자가 아닌 일종의 그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장 같은 신분으로 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뭐 별정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실 직원들이 딱 20분인데 그래서 이제 특별 공무원격으로 이제 트럼프가 임명을 한 거다. 그럼에도 백악관에 이 도지 사무실이 있는 거는 뭐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요. 당연히 다 리걸 체크했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직자 같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딱 그냥 엔지니어들. 그래서 AI랑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거 돌려가지고 미국의 예산 낭비나 수상한 지출을 소프트웨어로 과학으로 잡아내는 그런 뭐 수학 천재 같은 이런 대학생들까지 여기 끼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한번 이제 털었던 게 바로 그 USAID라는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적대적인 단체들이나 아니면 그 국가 그리고 반군 심지어 이런 데까지 미국 연방 예산을 퍼줬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 월스트리트에서 정리해고하는 방식으로다가 그거 있죠 왜 일단 사전 통지 없이 그냥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고 회사 앞에 딱 갔는데 건물이 봉쇄돼 있고 입구에 가서 카드를 띡 대니까 카드키가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안에 일하고 있던 뭐 당직하던 사람들도 그 시큐리티 가드가 와가지고 바로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짐 싸라. 그리고 PC나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대로 두고 그냥 연필꽂이에 있는 문구류하고 책상에 가족 사진하고 밑에 스레빠 정도만 챙겨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친절하게 입구까지 해주겠다. 막 이런 광경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 USAID를 벼랑간에 그냥 폐쇄 조치 들어갔다고요. 하여간 근데 이 USAID가 뭐 우리 코이카 같은 데를 비롯해가지고 인도적인 지원도 당연히 하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 NGO 뭐 시민단체들부터 심지어 해외 반군 그다음 반미 국가에는 레짐 체인지까지 개입을 해요 사실. 그리고 무슨 시민혁명 이런 데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거든요.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좋은 건 돈 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게 다 미국의 어떤 국익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어떤 나라는 지금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게 미국의 이익이 되고 어떤 데는 또 반미주의자가 수장이 되는 게 또 미국의 이익에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국무부가 뒤에서 조정하는 일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돈도 미국 국무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바로 이거를 이제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자면 뭐 미국 내 LGBT 운동에서부터 뭐 해외 반미 국가들 뭐 러우 전쟁 이런 데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이 쉽게 말해서 미국 민주당 표 늘려주는 역할만 하고 트럼프나 공화당이나 하여튼 자기네들한테는 거기서 돈 받은 사람들이 표 줄 일이 일절 없다는 이런 걸 노골적으로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아니 거기서 지원받은 사람들은 다 트럼프하고 공화당은 안 찍을 사람들이라고요 어차피. 근데 아시다시피 미 국무부 산하기관을 갑자기 저렇게 건물 봉쇄하고 직원 다 통제하고 이럴 정도면 이미 뭔가 확실한 증거를 이제 포착을 한 건데 그걸 바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과학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말이 바로 이 USAID의 칼날이 결국은 바이든 부자를 깜빵행으로 안내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USAID의 돈이 뭐 미국 시민단체부터 또 최근 그 조지아에서 일어난 친 나토 학생들 시위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하여튼 안 간 곳이 없고요. 그 중에서 지난 러우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여기 또 그 USAID 자금이 동원됐다는 그런 풍문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완전 우크라이나 통이잖아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아버지 미국 대통령이라는 걸 등에 업고 로비스트로 막 활약을 했는데 여기 뭐 우크라이나 생화학 무기 연구소부터 국영 석유 기업까지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등기 임원으로 돼 있고요 이름이 또 어떤 데는 그냥 제 그 런던 정경대 동문 선배인 자지 소로스 형님이랑 아예 펀드 레이저 공동 명의로 된 데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정도만 아는 그야말로 1급 기밀인데 과연 이걸 공식적으로 다 오픈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뭐 민주당이나 바이든 또는 범위를 더 크게 넓힌다면 아예 그 자지 소로스가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해왔던 유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어떤 협상용으로 써먹을지 이거는 사실 트럼프 맘이죠. 자, 이 얘기는 근데 여기서 좀 접을게요. 이런 말 하면 또 너는 요즘 왜 이렇게 중간에 자꾸 접냐고 뭐 폴더냐 뭐냐 화내실 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이런 얘기만 하면은 정말 귀신같이 영상이 그 노란 경고딱지가 붙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대단한 거는 트럼프도 취임한 지 이제 2주 됐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여기도 역시
당연히 트럼프 취임하고 동시에 업무 개시해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주 차인데, 아니 보통 신설 조직이 2주 차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뭐 얼굴 익히고 막 그것만 해도,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2주는 가는데 그새 벌써 이런 엄청난 거를 지금 찾아내는 성과를 냈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4년 동안 더 털면 진짜로 미국이 뒤집어질 만한 무슨 UFO부터 하여간 별게 다 나올 거라고 벌써부터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이제 현지 SNS는 일론 머스크가 거의 미국을 구하는 캡틴 아메리카급으로 막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도 안 그래도 자기네 지지 세력인 뭐 시민단체나 NGO 그리고 어떤 학생운동 단체들 이런 데가 그동안 미 국무부 그 USAID에서 자금 지원 받아온 게 뭐 까발려지는 것도 까발려지는 거지만 이미 뭐 공공연하게 다 뭐 그건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근데 앞으로 여기 자금 지원이 다 끊겨버리면은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거를 또 어떻게 치르냐.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탄핵안에다가 일론 머스크를 국정농단 사범으로 엮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예전 박정희 큰일 날 뻔했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하고 최순실 들어간 그 평행이론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왜 욕먹을 일이냐고요. 욕을 하려면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욕을 해야지. 내가 그 최순실하고 같냐고 말이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낮에 케이블 TV를 보면은요, 그런 국제 구호 단체들 광고가 진짜 한 5분에 한 번씩 나와요. 뭐 북극곰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기금, 또 하여간 뭐 아프리카 어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단체가 막 생기는데,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런 NGO가 대부분 이제 미국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생활이나 미국 빈민이나 뭐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별 상관없는 팔레스타인 아니면 자꾸 LGBT 뭐 이런 쪽에 쓰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세금 내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가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고 그 청교도 국가에서 또 학교에서 애들이 화장실도 남녀 표시도 없애버려가지고 막 그 사춘기에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애들이 자기 성을 자기가 정하라고 하니까 또 뭐 서로 눈치 보고 막 이런, 하여튼 그 정말 비생산적인 불만이 쌓이던 걸 트럼프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스포츠 경기 출전도 제한하겠다고 또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게 이제 어떤 보수의 역할이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 보수는 하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이런 말하면 또 저보고 너는 뭐 좌빨이냐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은 정치를 너무 잘해서 탈이고, 또 이제 직접 정치인들 만나보잖아요. 얼마나 민주당 사람들은 TV나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는 거칠어 보여도 실제로는 얼마나 참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이 매너가 좋고, 말하는 것도요. 정치인들이 뭐 말하는 직업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 진짜 남의 얘기 잘 들어줘요. 진짜 어쩜 그렇게 국민의힘하고 정반대인지, 나는 지금까지 국힘 의원들이랑 대화해서 단 한 번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딱 그 홍준표 말투, 그게 그냥 기본이라고. 아니 국힘이 도대체 지지자들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아니 홍준표가 대구시장 내려가서 거기 슬로건을 기존의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꿨는데 그거 말고 한 일이 뭔데? 기껏 한 게 지난번에 윤 대통령하고 뭐 둘이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책임 총리 시켜주면은 자기가 잘해드리겠다고 대구시장 때려치고 올라오겠다는데, 그럼 자기 대구시장 뽑아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뭐 바지저고리입니까? 근데 민주당 보세요. 거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런 거 절대 안 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결국은 관철시켜요. 보세요. 근데 국힘은 그 대왕고래도 못 지키고 지금 대통령도 또 뒤통수 까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참다 못해서 전한길 선생님이 뛰어나오니까 국힘에서 요즘 그 의원들이 뭐 하고 자빠져 있는지 아세요? 주변 인맥 총동원해서 그 전한길하고 식사 자리 한번 만들으라고 그 지랄들 하고 앉아 있어. 뭐 뻔하죠. 일단 눈도장 찍고 사진 한 장 박아서 그 사진을 또 지금 공개하려는 것도 아니야. 왜? 그러면 이제 또 뭐 극우 몰이 당한다고 상대 진영에서 공격당할까봐 그런 것도 또 안 하고, 그럼 도대체 전한길 사진은 언제 쓰느냐. 나중에 혹시라도 그 전한길 형님이 뭐 대통령 선거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 써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뒤통수 칠 거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은요 절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만국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이제는 뭐 민주당이 주류고 기득권이 돼가지고 기본은 이제 민주당 집권이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국힘이 이제 정권을 한 번씩 잡는데, 그나마도
끝까지 가질 못하고 중간에 엎어지고, 그럼 이제 민주당이 5.18 특별법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 폄훼하면은 잡아간다고 나올 때 국힘은 그럼 뭐 하고 있냐고. 새마을운동 특별법 발의해서 지난 근대화의 그 성과를 폄훼하는 사람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나와야지.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전한길 형님도 저러는데 그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 누구 편향적인 사람 한 명 탄핵안 발의조차 없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과반 의석이 안 돼도, 만약에 지금 상황이 만약에 반대였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반드시 탄핵안 발의해서 되든 안 되든 지지층의 어떤 그 서운한 마음도 풀어주고 또 여론전 하면서 언젠가 이길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을 할 거거든요. 근데 국힘은 이러니 자기네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지네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아예 그냥 누군가 길을 닫고 있어. 무조건 그냥 지 정치 생명 연장하는 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말을 못해, 말을. 아니 연설도 못하는 거는 당연하고 아예 그냥 말 자체를 못해. 대정부 질문이나 뭐 인사청문회 때 보면은, 아니 이것도 평소에 남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나 토론을 많이 해봤어야 말하는 것도 느는데, 얼마나 그냥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 평소에 해댔으면은 아예 사투리를 빼고는 아예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된다니까. 아 내가요 그랬는데요. 이거 보다가 카메라 보다 이러다 시간 다 가. 보는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발 TK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그런 K 보수, 보신주의, 웰빙, 의지 박약형, 그리고 의리는 족도 없고 상대 진영이랑 싸워야 될 때는 아닥하고 있다가 조금만 뭐 불만 있으면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거 참지 못하고 지랄하는 그런 국힘 인간들한테 이번에야말로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그 TK 출신 의원들이 도대체 한 일이 뭔가요? 예? 아니 그 TK에서는 뭐 국힘 공천만 받으면 기본 득표율 한 60%로 그냥 당선된다는데, 아니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대 득표율로 당선됐다던 그 칠곡 성주 거기 정의용이라고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칠곡 성주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안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요새는 심지어 전라도 광주에서도, 그리고 이제 충북 충남에서도 지금 같은 정치 상황은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민주당은 좀 혼 좀 나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는데, TK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지난 설 때 용산역에 권성동하고 권영세하고 국힘 지도부들 설 인사하러 나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니네가 양복배 입고 서서 뭐 하고 앉아 있냐고, 노인들하고 어린 학생들은 지금 차가운 길거리에서 대통령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데 니네들은 여기 뜨뜻한 실내에서 뭐 하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권영세 용산에서 뽑아줬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막 분노의 샤우팅을 하시니까 옆에서 권성동이가 그래도 욕은 하지 마세요, 이지랄을 하더라고. 이렇게 대거리를 하더라고. 아니 그런 소리는 이재명한테 해야 그게 여당 원내대표지. 욕을, 아니 자기 지지자들한테 뭐 나쁜 놈이라고 했다 거기다 대고 욕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 권성동이 야당이랑 싸우는 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 강원도민 분들은 진짜 이런 인간한테 왜 표를 줍니까? 거기다가 그 배현진은요 이번에 또 우원식 국회의장 따라서 중국에 같이 갔어. 지금 제정신입니까? 만약에 국힘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이었으면, 그래서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중국에 초청받아서 가는 자리였다면, 예를 들어서 고민정 그런데 거기 같이 껴서 갔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갔습니다. 진짜로 TK는 이러다가 대한민국 정치 망친 어떤 매국의 본거지로 역사에 박제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번에 제발 정신 차리시고 회초리를 드세요. 그 인간들 이제 사석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자기네 지역 구민들 알기를 바지 저고리도 아니고 개될 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 배지 한 번 더 연장하는 데만 관심 있고 또 두 번씩이나 자기네 당 출신 대통령 뒤통수 까고 내각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놈들 그냥 국민 소환제로 배지 뜯어버리고 쫓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준석이 김종인하고 같이 다시 국힘 복귀해서 대선 나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자존심도 없습니까?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그 삼성 이재용 회장 2심 무죄 판결 난 거 관련해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다는 검사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과한 케이스가 있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번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 이를 계기로 삼성도 주주가치 보호에 나서가지고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계 입문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금감원장 그 사직서 수리를 계속 안 해줘가지고 원래는 몇 번 사표를 냈대.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다음 순번으로 너는 이제 대기를 하라고 이제 그랬다는 소문이 이제 여의도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윤석열 둘 다 지금 정치 생명이 막 그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이복현이 정치적 의도를 듬뿍 담은 이런 발언을 한 게 오늘 화제가 됐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 이복현 원장이 정계 입문을 하면 수혜주는 삼성인가요? 오늘의 이 사과로 미뤄봤을 때 어떤 그 부채의식 차원에서라도 삼성 이재용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건지. 그럼 이게 또 정치인으로서의 이복현은 이제 당시 자기는 솔직히 삼성 이재용 기소하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정권 차원에서 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무죄 판결 나올 줄 자기는 솔직히 짐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갑자기 공격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복현 수혜주는 삼성이라고 치고 그러면 피해주는 어디냐? 그렇습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미 이제 금양은 이복현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2차 전지 만들지도 않는 주제에 2차 전지 테마주를 둔갑해가지고 야바위 돌리는 그런 애들 집중 단속한다고 이제 나서가지고 그 선대인과 박순혁 두 사람이 특사경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아직 이거 수사 결과는 이제 나오지 않은 걸로 아는데 뭐 이복현이 삼성 놓친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대신 여기는 절대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또 그 쓰리헤븐 이게 뭐냐고요? 내 입으로 괜히 언급하는 거조차 좀 싫어가지고 그냥 쓰리헤븐이라고 했는데 좋아요. 뭐 종목명은 일종의 뭐 대명사급이니까 쓰리헤븐 삼천당 제약 이건데 이거 한때 그놈의 뭔 경제연구소에서 뭐 비만약 테마주로 띄워가지고 주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한번 더블 갔다가 그 뒤로 또 쭉 흘러내려서 다시 10만 원으로 반토막 갔다가 어제 갑자기 상한가 수준까지 급등하고 또 오늘도 추가 상승했는데 근데 이 뭐 비만 테마로서의 삼천당의 결말을 제가 굳이 또 미리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지금까지 금양하고 에코프로에 당한 걸로도 모자라세요? 그거 말고도 뭐 엔케민이 뭐니 너무 많잖아. 왜 학습 효과라는 게 없어요? 사실 지난 코로나 이후 마바라들의 어떤 장난질은 더욱 대담해졌던 게 뭐냐면 일단 유튜브랑 유료 회원 그리고 그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어떤 테마주를 하나 찍은 다음에 뭐 어차피 텔레그램은 비공개 채널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거기 회원들이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다 퍼뜨릴 거 뻔히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한번 띄워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과거 뭐 증권 방송이나 아니면 뭐 미쓰리 메신저 그리고 뭐 ARS 이런 거 동원해 가지고 주가 올리던 거랑 뭐 대동소이한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이제 마바라들이 더 과감해졌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측이랑까지 결탁을 해 가지고 결국 MSCI 지수에까지 편입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수급이 기관이랑 어떤 큰손 개인들까지 확대가 되면 그때 바로 털고 이제 내다바이를 하는 거야. 하여튼 근데 지난 금양 에코프로에서 한번 그렇게 해먹고 지금 워낙에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미국 MSCI도 앞으로 이 K 증시에서는 시총만 가지고 지수 편입시키는 거 특히 MSCI 한국 지수는 더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좀 벼르고 있어. 그러다가 이 삼천당은 지금 독일 지수 편입으로 또 연락에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독일 지수까지 언제 그렇게 보나요? 네? 아니 뭐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 진출이라던가 뭐 이런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기대할 게 많다는 식으로 또 그 금양 광산 미친 듯이 상상 임신하고 다니던 그때처럼 지금 거의 뭐 태교를 하는 중인데 그놈의 경제연구소는 배터리도 뭐 빅뱅 폭발 어쩌고 하더니 이제는 비만 치료제가 장기 지속형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고비 같은 GLP-1 비만 치료제는 뭐 한 번 맞으면은 효과가 길어야 이제 며칠 수준인데 앞으로는 뭐 1년에 한 번 맞든가 먹든가 하여튼 그런 비만 치료제를 여기서 만들면 대박이 난다고 또 빅뱅 폭발 시즌 2를 이제 준비 중인데 아니 비만 치료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신체 대사에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내는지는 알고 지금 1년짜리 얘기를 꺼내는 건가요? 그 경제연구소에는 뭐 의대 나온 사람 아니면 심지어 약대 나온 사람 뭐 한 명이라도 연구원으로 있습니까? 아니 말이 좋아서 장기 지속형이지 그런 게 만약에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면 왜 그 노보노디스크가 일라이릴리가 미쳤다고 그걸 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란 소리야.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FDA에서 임상 통과가 불가능하든가 아니면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거 팔면은 다른 비만 치료제가 안 팔릴까봐 즉 수익성이 안 돼서 일부러 출시를 안 한 거 이렇게 둘 중 하나라고요. 근데 이걸 K 바이오시밀러가 해낸다고? 참,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 리제네론에 소송당한 거 못 보셨어요?
원 개발사 리제네론이 제기한 아일리아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만든 시밀러하고 항반 변성 안과 치료제 이거를 미국에서 판매 금지하라고 가처분 신청 낸 거, 결국 2심까지 가서도 삼성이 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K 바이오 시밀러가 자체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특허 기술을 가진 데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번 소송도 이제 재판부 측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리제네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미국 측에서 이제 재판부의 이유를 들었는데, 아니 그런 증거는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는 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대필 작가가 내가 대필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 사람 머릿속을 그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뉴럴링크에다가 두뇌에다가 칩을 꽂아가지고 컴퓨터 하드를 연결해서 원래부터 머릿속에 내가 그런 정보와 생각들이 들어있었다는 걸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그 정도로 이거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오는 3월 말부터 또 이제 늦어도 4월 중순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복현이 이거는 마무리를 해놓고 뭐 떠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계 공매도 세력이 완전히 맛집으로 생각하고 군침을 다시고 있는 그런 대상의 특징이 딱 그 3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 중간에 마바라가 껴서 종목이 종교화된 경우. 둘째, 회사 오너가 각종 뭐 언론 플레이에다가 IR에 직접 나대면서 종이 장사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곳. 자, 마지막 3번째는 회사 사업 계획에 대한 공식 창구가 공시가 아니라 마바라들 찌라시 각종 방송 이렇게 막 분산이 돼 있는 곳. 여기 3개 다 귀신같이 해당되는 데가 어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가 됐다가 그거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한테 물어뜯긴 게 바로 셀트리온이었는데, 바로 이 3가지 조건이 그대로 셀트리온에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그 2차 전지는 이 3가지 공통점으로 보면은 진짜 그 마른 오징어에서 즙 나오듯이 공매도 세력들이 보면 아직도 먹을 게 있다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JP모간이 마침 K바이오 종목 3개를 매수, 매도, 중립 하나씩 찍어줬는데, 먼저 매수 의견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목표가는 130만 원. 그 다음에 투자 의견 중립은 SK바이오팜, 여기는 목표가 10만 5천 원. 그리고 대망의 매도 종목은 역시 또 셀트리온, 목표가는 16만 원. 이어서 이제 요즘 매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JP모간도 또 합류를 합니다. 역시 다른 외국계하고 마찬가지로다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더 역풍을 각오해야 될 것으로, 대신에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하고요.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올해 2분기를 회복 시점으로 찍었지만 JP모간하고 어제 노무라도 그랬고, 하여튼 외국계들은 대부분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 수요가 본격 회복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올해도 역시 화제가 될 HBM,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삼성 측이 연간 HBM 출하량이 2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하는데, 여기는 중국 HBM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 ASIC 있죠, 주문형 반도체, 이 주문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JP모간이 이제 판단을 하고, 아직까지는 또 안개 속이라고 하는 HBM3E 12단이 이제 올해는 삼성전자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강력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한다. 근데 JP모간은 그 12단은 뭐 이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라서 크게 효전으로서는 힘들고, 이제 그 다음 사양인 16단이 삼성전자에서 양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삼성 측에서는 뭐 공급사라고만 했어요. 뭐 당연히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 그 공급사의 16단 샘플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근데 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그 8단도 테스트만 반년 넘게 걸렸는데, 그나마도 지금 작년 12월 말에 통과가 됐냐 안 됐냐 지금 이것도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16단은 도대체 얼마나 또 걸릴 거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수요 약화는 지속될 것으로 JP모간이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나온 삼성전자 목표가가 6만 원.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외국계 거의 최하단 수준 같은데요. 거기다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벌써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어떻게 이번 주는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번 주 3거래일 연속 상승의 어떤 쌍두마차 역할은 AI랑 바이오인데, 그중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업계의 어떤 바로미터격인 일라이릴리 실적하고 여기에 대한 오늘 밤 월가 반응, 그리고 내일 새벽 뉴욕 증시를 타고 우리한테 전해지는 요걸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내일 새벽에 또 아마존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 그 데이터 센터랑 AI 쪽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또 내일 우리 K 증시에도 중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정부 일정이나 보도 자료 나올 거는 특별한 거는 없는 가운데, 자, 내일 그 미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데,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관세 갑질이 1차는 맥해중,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 다음에 다음 2단계가 바로 한일대, 그러니까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중에서 일본이 제일 먼저 이제 매를 맞으러 자진해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도 힌트가 될 만한 어떤 재료가 있나 잘 봐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도요타 실적이 뭐 사상 최고치로 나왔는데, 지금 도요타는 실적이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분명 이걸로 이제 트럼프가 도요타 사상 최고 실적 낸 거 미국에서 차 많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책 잡히지 않을까 지금 엄청 뭐 눈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래서 요즘 세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그 어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뭐든 다 경제 위에 간 정치다. 그래서 이제 호재를 호재라 부르지 못하고 또 악재를 악재라고 할 수도 없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다 정치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이제 다음 시점으로 지금 3월도 이르다 5월로 잡혀 있는데, 이 예상을 앞당길지 아니면 뒤로 더 미룰지 그런 영향력을 가진 고용 지표입니다. 이어서 내일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은 네이버, OCI, 제닉스, SK증권, KCC,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한국주강, 그리고 현대홈쇼핑, 우리금융지주, 사인앱소프트, 현대그린푸드, 한섬, DGB금융지주, 넥센타이어, 롯데케미칼, HL홀딩스, FNF, 삼성카드, CJCGV, CJ프레시웨이, LX인터내셔널, 스카이라이프, 두산퓨얼셀,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한화시스템까지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에 미국 경제지표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다른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지연 데이터인데 비해서 이거는 심지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그 2월 소비자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내일 일본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BOJ의 추가 금리 인상의 어떤 힌트가 될 12월 경기 동향 지수, 가계 지출, 그리고 1월 외환 보유액이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일본 지표까지 봐야 됩니다, 진짜.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